네, 오늘은 제피어에서 코드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피어가 노코드 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코드를 사용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복잡한 요구사항을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포메터를 사용을 해서 한 8개 정도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번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면요. 이런 것도 코드 바이 제피어를 활용을 하면 그냥 하나의 액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이 정도로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거는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복잡한 요구사항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코드 바이 제피어의 사용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저번에 8개 정도의 포메터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쓰면은 비용이 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피어에서는 이 하나의 액션당 한 35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8개의 포메터를 하나의 잽에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자주 하면 할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이 8개의 포메터를 저번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 부분을 코드를 통해서 한 번의 액션으로 처리를 하면 훨씬 35원밖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사용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피어가 사실 노코드 툴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그 안에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알면 효율적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코드 바이 제피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제피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드 바이 제피어이고요. 코드 바이 제피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코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저는 그 GPT-4 이용자분들만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3.5랑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드, 퍼플렉시티 다 써봤는데 GPT-4가 아닌 다른 챗봇 같은 경우 뭔가 좀 코드에 대해서 일부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보였고 손이 더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GPT 3.5를 통해서 제가 코드를 한번 요청했던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리턴이 나와야 되는데 프린트로 출력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코드를 만들기 위한 챗봇한테 요청하는 질문은 다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GPT 3.5 같은 경우는 리턴을 반환하지 않고 프린트로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최종 데이터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체크도 하고 다시 요청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GPT-4 같은 경우는 수정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뭔가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해도 지금 결과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타났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적절하게 수정된 코드를 다시 제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GPT-4 사용자만 만약에 코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코드 바이 제피어를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메터를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이때 포메터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코드 바이 제피어를 활용하면 되게 간편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포메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날짜, 시간 같은 형식을 어릴로 돼 있지만 슬러시로 바꾸게 할 수도 있고 숫자도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 텍스트도 뭔가 분할 작업도 가능했었고 또 이런 식으로 라인 아이템으로 이런 걸 ABCD를 하나로 묶는 그런 기타 작업 같은 경우도 다 포메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포메터에서 구현 가능한 모든 기능을 코드 바이 제피어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텍스트에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을 할 때 지금은 분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식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메터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텍스트에서 패턴이라고 치면 여기 패턴이라고 쳐보면 여기 정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지만 이런 형식을 넣어서 이 기준에 맞게 어떤 텍스트에서 이 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했던 동그라미 기준으로 나누고 점 기준으로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정규식으로 활용하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 포매터에 extract 패턴으로 보통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 조금 정규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수도 있고 물론 요즘 뭐 GPT가 있어서 빠르게 원하는 정규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다른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포매터를 활용해서 정규식을 쓴다고 했을 때 약간의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코드바이제표를 사용을 하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때 당연히 정규식도 사용을 하지만 그런 정규식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설정할 게 없고 이 GPT가 알아서 짜주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매터를 활용해서 정규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설정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정규식을 직접 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드바이제표를 통해서 GPT를 같이 활용한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터를 좀 적어놨는데 제피어에 이제 필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필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피어 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공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필터는 뭐 10개를 쓰든 20개를 쓰든 이거는 무료예요. 보통 제피어에서 액션이 진행될 때마다 각 액션마다 비용이 부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필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부과되지가 않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필터를 활용하면 비용 효율이 되게 높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필터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서 어떤 거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떤 조건을 통과하는 이전 단계의 트리거나 액션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트리거 또는 액션만 계속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필터 이후에 액션은 진행되지 않게끔 아예 작동되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을 필터 바이 제피어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터 바이 제피어가 없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액션도 그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비용 부과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자동화를 없애주는 기능을 해주고 그런 점에서 원하지 않는 이 뒤에 액션들을 사전에 막아주기 때문에 이 필터를 사용하면 되게 비용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는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러한 필터의 기능을 코드바이제표에 넣어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다음 액션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필터의 기능을 코드바이제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필터바이제표를 쓰는 게 더 뭔가 세부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4번에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빈 문자열이라고 해서 저희가 큰 따옴표 2개로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필터로 적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물론 설정은 가능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코드바이제피어를 통해서 코드로 그냥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에 그 외에도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필터로 적용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코드바이제피어를 통해서 코드로 처리를 하면 필터의 기능을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에서 핵심은 포매터의 모든 기능을 되게 간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내용들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코드바이제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저번에 포매터로 8개 정도 사용을 하면서 했던 작업을 코드바이제피어 한 번을 쓰면서 구현되는 걸 한번 오늘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했던 게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지메일로
받았을 때 이 오른쪽 변하는 데이터들만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저번에 포매터를 활용을 해서 한번 해봤었고요. 이거를 한번 코드 바이 제페어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리거 이후에 앱을 추가해 주시고 코드 바이 제페어를 액션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벤트를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을 쓸 수 있는데 저는 파이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넣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고 싶은지 그 데이터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제가 GPT를 통해서 받았던 데이터 코드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에는 일단 오른쪽에는 저희가 나누고자 했던 저번에 포매터를 활용해서 분할하고자 했던 그 데이터를 동적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이 데이터의 이름을 테스트라고 지정을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뭐 1111로 하든 뭐 사과로 하든 아무거나 뭐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지정된 이 값을 코드에서 저는 테스트로 활용을 했었고 이 값을 이 코드에서 활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왼쪽에 넣는 걸 보통 키 값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넣는 거를 밸류 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키 값하고 밸류 값은 이렇게 데이터를 더 계속 넣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키 값에 이제 코드에서 활용할 이름 자체를 저는 테스트로 지정을 한 거고요. 밸류 값으로는 동적 데이터,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그 메일 내용 그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은 상태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그 데이터들이 각각 분할되는 걸 원한다 라는 걸 이제 GPT한테 프롬프트로 입력을 시켜놨었고 그것을 GPT한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었고 그에 따른 출력물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GPT한테 요청을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키값이 딱 어떤 걸로 지정되어 있는지 밸류 값은 동적 자료로 매핑했다. 이 정도만 지금 입력을 해 놓은 거고 이렇게 입력했을 때 아래와 같이 결과가 이 코드가 출력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제공해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잘 제공을 해줬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여기에 그냥 이 코드 부분에 그냥 넣으면 넘어가서 테스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그 포매터를 사용해서 8번의 포매터를 쓰면서 했던 작업을 이렇게 바로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를 저희가 메일 양식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동적 데이터가 잘 매핑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코드 바이 제페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핑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주문번호를 저번에 저희가 포매터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넣었는데 코드 바이 제페어를 들어가면 바로 주문번호 이렇게 나오고요. 고객 이름도 잘 나왔고 고객 연락처도 이렇게 잘 상품명도 잘 파싱을 잘 이렇게 결제금액도 이렇게 잘 나눠줬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했던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결과가 잘 이 형식으로 잘 지금 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T 요청을 할 때, GPT한테 요청을 할 때 이 코드에 활용되는 키의 이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의 이름이 저는 테스트로 지정을 했는데 이 아래 코드에서는 이 테스트를 활용을 해서 코드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편이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가끔 이 코드 바이 제페어에서 코드를 활용하려면 리턴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프린터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GPT-4는 그렇게 많이 프린트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혹시나 프린트로 나오게 되면 리턴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T-4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GPT 3.5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린터로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코드에 대해서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점에서 GPT-4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코드 바이 제페어를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코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는 뭐 GPT 3.5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로 코드 바이 제페어를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한테 적절한 방법으로 이 코드 바이 제페어를 활용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은 오늘 저번에 했던 포매터를 8번이나 썼던 그 부분을 지금 코드 바이 제페어로 한 번에 했는데 GPT-4한테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지메일에
이런 동적 데이터, 이런 메일 내용이 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동적으로 매핑할 거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기준으로 나눌 거고, 동그라미 기준으로 나눌 거고, 문자 사이의 공백은 없앨 거다.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저는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데이터를 분리해서 액션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이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코드바이제피어에 입력할 파이썬 코드를 제공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키의 이름이 테스트다. 이 테스트를 GPT가 코드에서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밸류는 동적 자료를 매핑했다. 코드를 제공해라.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잘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잘 출력을 해준 걸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은 다음에 진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하면은 이 코드를 제공받은 코드를 사용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 내지는 이러이러한 오류가 뜨더라 라고 GPT한테 얘기를 하면 또 수정된 코드를 적절하게 GPT-4 같은 경우는 잘 출력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코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GPT-4 사용자가 코드바이제피어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뭐 물론 다른 GPT 3.5나 제미나이나 클러드나 다른 챗봇들도 제대로 된 결과를 출력해 주긴 하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GPT-4가 더 수정된 코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잘 출력해주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난 그래도 다른 거 한번 써보면서 그런 걸 확인해보고 싶다 하면 다른 것도 잘 출력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상에는 조금의 손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